안녕하세요. 밥 먹기 전 잘 먹다가 갑자기 훌러덩 입에서 뭔가 빠져 거울을 보니 이빨이 새까맣게 썩어 있고 일부는 부러진 것 같다면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라운을 오래 사용하시려면 아래 부분을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치아와 크라운의 경계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정말 취약합니다. 여기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닦아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진으로 경계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크라운의 경계는 앞뒤, 치아 사이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걸쳐 있습니다. 또한 크라운의 경계는 잇몸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잇몸 밑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이 뭐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크라운 내부가 금방 썩습니다. 크라운 안쪽은 세균에게 카스테라 빵처럼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크라운이 있을 때 치아가 어떻게 썩는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크라운을 하나 갈라보겠습니다. 앞니가 2개의 크라운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한쪽은 내부가 다 썩어 있고 다른 쪽은 크라운 및 경계 부위가 까맣습니다. 충분히 내부도 많이 썩어 있다고 판단해서 제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쪽을 조심스럽게 자르고 있습니다. 속이 다 썩었는지 아니면 일부만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와, 표면이 새까맣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살펴보면 접착제가 까맣게 변색이 되고 충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썩었는지 생각해보면 세균에 의해 밀봉이 깨져서 내부에 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접착제가 침에 의해 녹기 시작해서 까맣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치아와 크라운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접착제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접착제는 주변에 세균과 음식물의 결합체인 플라그가 있으면 잘 녹습니다. 강력한 산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균은 크라운이 밀봉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경계 부위에 뭔가 살짝 까만 것이 보인다? 그러면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 크라운 경계 부위는 잇몸 밑에 감추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이죠. 잇몸에 가려져 있으니 세균들이 침범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세균의 덩어리인 플라그는 오히려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에 더 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동영상에 치은열구의 플라그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잇몸 밑에 있는 플라그는 청소가 더 잘 안 되어 아주 조용히 치아를 썩게 만듭니다. 게다가 썩을 때 경계 부위도 안 보여 어지간한 충치가 크지 않은 이상 눈치채기도 어렵죠. 이분 겉으로 봤을 때는 잇몸이 살짝 부어 보이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심스레 크라운을 제거해 보니 속이 다 썩어 있네요. 까만 부분은 접착제인데 살짝 제거해 보니 껍질처럼 제거가 되면서 남아있는 치아는 3분의 1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옆에 연결된 2개의 치아는 멀쩡한가 하고 속을 열어보았습니다. 둘 다 만만치 않게 썩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라운이 생기는 충치는 경계 부위가 잇몸 속에 있어도 잘 생깁니다. 자, 이제 여러 케이스를 통해 충치가 경계 부위에서부터 시작되어 내부의 접착제를 녹이면서 치아가 크게 썩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계 부위가 잇몸 위에 있던 잇몸 밑에 있던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접부 밑에 있는 경우는 칫솔질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치실을 통해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치실로 이 부분을 매일 청소해 주는데 자꾸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밀봉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내원해 주셔야겠죠. 자, 결론입니다. 크라운 및 경계 부위를 잘 닦아주자. 이때 치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크라운이 쉽게 부러질 일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